지난 토요일, 엄마가 제 약혼 파티를 완전히 망쳐버렸습니다. 지금도 머릿속으로 그 장면을 수백 번은 되감아 본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떻게 그게 괜찮다고 생각했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남자친구, 이제는 약혼자인 민준이랑 4년 가까이 만났어요. 2달 전에 프로포즈를 받았고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우리는 민준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신 노스캐롤라이나에 갔다가 그 집 마당 현관에서 해질 무렵에 프로포즈를 받았어요. 화려하진 않았지만 우리다운 정말 딱 좋은 순간이었습니다. 당연히 나랑 결혼해줘 라고 했죠. 그날 밤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약혼 소식을 알렸어요. 엄마 반응은 그때부터 좀 이상했어요. 축하하긴 하는데 라고 말하기 전에 잠깐 뜸을 들이더라고요. 그 한두 초가 마치 억지로 축하라는 말을 끌어낸 것처럼 느껴졌어요. 아빠는 너무 좋아하셨어요. 반지부터 물어보고 여행은 어땠냐고 이야기를 잔뜩 물어보셨죠. 엄마는 글쎄 신나겠네. 근데 충분히 생각은 해본 거야. 진짜 준비가 된 건지 잘 확인해봐. 이런 말만 반복했어요. 물론 엄마 입장에서야 할 수 있는 걱정일 수 있지만 그때부터 뭔가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엄마와 민준의 관계를 말하자면 엄마는 한 번도 그를 좋아해 본 적이 없습니다. 민준이 하는 일엔 항상 뭔가 아쉬운 점이 있었고 좋게 봐주질 않았어요. 3년 전 처음으로 민준을 추수감사절에 집에 데려갔을 때부터 그랬어요. 밥 먹는 내내 엄마는 민준에게 앞으로 커리어 계획이 어떻게 되냐? 대학원은 안 갈 거냐? 지금 일 계속하는 게 과연 오래 갈 수 있는 거냐? 이런 말만 했습니다. 민준은 물류회사에서 물류 배송 관리 일을 해요. 대기업 임원 같은 화려한 직업은 아니지만 자기 일에 자부심도 있고 수입도 안정적이고 무엇보다 자기가 하는 일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엄마 눈에는 멋진 직책도 없고 펀딩도 안 받는 그냥 창고 직원 같은 사람으로 보였던 것 같아요. 마치 쟤는 인생 계획도 없는 애 라는 식으로요. 반대로 제 전 남자친구 태영,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저는 19살부터 24살까지 거의 5년을 태영이랑 사귀었어요. 엄마는 태영을 진짜 집착 수준으로 사랑했습니다. 태영 집은 돈이 많아요. 부모님이 3개 주에 걸쳐 자동차 딜러십 체인을 운영하고 있고 늘 깔끔한 셔츠에 어른들 앞에서는 예의도 바르고 말도 잘했죠. 엄마는 너는 정말 복 받은 줄 알아야 해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친구들한테도 우리 사위감이라고 자랑했고 우리가 사촌 결혼식에서 찍은 사진을 헤어지고도 몇 년 동안 거실 벽난로 위에 올려두었어요. 문제는 태영이 거짓말 잘하고 사람 가지고 노는 전형적인 바람둥이였다는 겁니다. 그는 제가 아는 것만 해도 2명 이상의 여자와 동시에 관계를 맺고 있었고 제가 이상하다고 느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낼 때마다 내가 예민해서 그래, 질투 많아서 그래 라고 돌려버렸어요. 마지막 1년 반 동안 저는 내가 미친 걸까? 왜 이렇게 의심이 많을까? 계속 스스로를 탓하면서 살았고 결국 모든 의심이 다 사실이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진실을 마주했을 때 거의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이후 누군가를 다시 믿기까지 오래 걸렸고요. 제가 왜 헤어졌는지 엄마에게 솔직하게 말해줬을 때 엄마가 한 말이 아직도 잊히지 않아요. 연애라는 게 원래 복잡한 거야. 완벽한 사람은 없어. 인스타그램 비공개 계정에서 여러 여자에게 언제 볼 수 있냐라는 DM을 보내는 건 엄마 눈에는 그냥 어른들이 극복할 수도 있는 작은 실수였던 거죠. 엄마는 태영 얘기를 그 뒤로도 계속 꺼냈어요. 마트에서 태영 엄마 만났다더라. 요즘 잘 지낸대. 집도 샀다더라. 저는 제발 태영 얘기 그만해 달라고 몇 번이나 말했지만 엄마는 미안, 또 그랬네 해놓고 3개월 뒤면 다시 꺼냈어요. 민준과 사귀기 시작했을 때도 엄마는 첫날부터 회의적이었어요. 모든 게 태영과 비교였습니다. 태영이는 집에 올 때마다 꽃도 사왔었는데 민준이는 안 그래? 태영이는 늘 근사한 레스토랑만 데려갔는데 태영이는 진짜 매너가 좋았지. 결국 1년쯤 지나서 제가 폭발했어요. 지금 남자친구를 바람피운 전 남자친구랑 그만 비교 안 하면 앞으로 집에 안 올 거다. 그러자 엄마는 울면서 너 왜 이렇게 과민하나? 난 그냥 너한테 도움이 되려고 현실을 보여주는 것뿐이라고 했어요. 도움이라니요? 이제 문제가 됐던 약혼 파티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민준 부모님이 우리가 약혼한 다음 주말에 작은 파티를 열어주셨어요. 가족,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해서 정말 아늑하게 즐겼어요. 저희 부모님도 오셨고 엄마는 그날은
비교적 얌전했습니다. 그냥 에피타이저 사온 거야. 직접 한 건 아니고? 라고 한번 투덜댄 정도였어요. 그 뒤로 엄마가 말했습니다. 이번엔 내가 제대로 된 파티를 하나 열어줄게. 조금 크게 친척들 다 부르고 진짜 행사처럼. 솔직히 저는 망설였어요. 하지만 민준이 그러더군요. 한번 엄마 마음대로 해보시게 두자. 혹시 도와드릴 기회가 되면 나에 대한 마음도 좀 풀리실지 몰라. 이래서 제가 민준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정말 안 그래도 되는 사람들에게까지 좋은 면을 보려고 애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동의했고 엄마는 3주 뒤 토요일로 날짜를 잡았어요. 엄마는 하루가 멀다 하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케이터링 메뉴, 풍선 색깔, 테이블보, 그리고 손님 명단. 저는 우리 쪽 친구 리스트를 보내줬고 엄마는 친척들과 자기 친구들을 덧붙였어요. 겉보기에는 문제 없어 보였습니다. 드디어 토요일이 됐고 우리는 오후 4시에 부모님 집에 도착했어요. 파티는 5시에 시작하기로 돼 있었고 동생 지아는 이미 와서 세팅을 돕고 있었어요. 마당에 나가보니 정말 예쁘게 꾸며져 있었어요. 테이블과 의자를 대여해왔고 전구줄도 걸려있고 울타리 엮인 테이블에는 음식이 한가득 차려져 있었어요. 잠깐이나마 그래, 엄마도 나름 노력하고 있구나 싶어서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모, 삼촌, 사촌들, 오랜만에 보는 가족 친구들까지 슬슬 모이기 시작했고 민준 형과 형수도 우리 친구들도 조금씩 도착했어요.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민준은 늘 그렇듯 처음 보는 사람들과도 편하게 인사하면서 제가 전에 해줬던 이야기들을 잘 기억해 두었다가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어요. 영숙 이모는 진짜 잘생겼다. 너 표정이 너무 좋아 보인다. 라며 계속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런데 6시쯤 사촌이랑 음식대 앞에 서서 얘기 나누고 있는데 옆문 쪽에서 들어오는 사람 한 명이 눈에 들어왔어요.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태영, 제 전 남자친구가 와인을 들고 파란색 셔츠를 입고 마치 주인인 것처럼 마당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 셔츠, 우리가 사귀던 시절에도 입었던 걸 기억합니다. 엄마를 찾았어요. 이미 그쪽으로 먼저 걸어가고 있더군요. 두 팔을 벌리고 태영을 안아주고 있었어요. 제 약혼자 민주는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삼촌과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요. 저는 바로 다가갔어요. 처음에는 소리 지르려는 것도 아니고 그저 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고 싶었어요. 태영이 여기 왜 있는 거야? 라고 묻자 엄마는 너무 당연하다는 듯 말했어요. 내가 초대했지. 다 같이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얘기도 좀 하고 좋잖아. 우리는 좋지 않은데 5년 전에 완전히 끝냈고 얘 끝났는지도 엄마는 잘 알잖아. 엄마는 손을 휘저으며 말했어요. 아휴, 그 일은 언제적 얘기니? 다 지난 일이야. 다들 이제는 각자 잘 살고 있는데 뭐. 그리고 태영이가 다시 한번 너를 보고 싶다고 하더라. 태영이가 다시 보고 싶다고요? 그 말은 엄마가 태영과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제 모르는 사이 엄마와 전 남자친구가 연락을 하고 있었던 거죠. 태영은 옆에서 스르르 웃고 있었어요. 오랜만이야. 너 정말 예뻐졌다. 여기에 올 수 있어서 정말 좋네. 자기 나름대로 쿨한 구남친 연기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에게 당장 나가 달라고 했어요. 그러자 엄마가 바로 끼어들며 말했어요. 르가 얼마나 멀리서 왔는데 너 이렇게 무례하게 굴 거야? 최소한 예의는 지켜야지. 저는 말했습니다. 바람 피운 사람에게 예의 같은 거 보이고 싶지 않아? 나는 그냥 이 자리에 그가 없는 걸 원해. 엄마는 언제나처럼 저를 철없는 아이 대하듯 말하기 시작했어요. 넌 지금 괜히 감정적으로 구는 거야. 사람들 다 보는 데서 이렇게 구는 건 나까지 민망하게 만드는 거야. 그때쯤 민준도 분위기가 이상한 걸 알아차리고 우리 쪽으로 왔어요. 무슨 일이야? 저는 엄마가 전 남자친구를 우리 약혼 파티에 초대했대. 라고 말했고 민준은 태영을 한 번 보고 엄마를 한 번 보고 다시 절 보더니 이렇게 물었어요. 나갈래?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엄마가 끼어들었어요. 어딜 나가? 이 파티는 우리를 위한 자리야. 여기서 도망칠 생각은 하지도 마. 태영이는
그냥 우리한테 축하해 주러 온 오랜 가족 친구일 뿐이야. 민주는 차분한 목소리로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약혼 파티에 전 남자친구를 몰래 초대하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엄마는 얼굴이 딱 굳더니 말했어요. 내 집에 누굴 부르든 내 자료 아니니 내가 손님 명단까지 허락받아야 돼. 민주는 허락의 문제가 아니라 배려와 존중의 문제라고 했고 엄마는 나한테 얘에 강요할 사람은 아니네 라고 했어요. 그때 저는 민준에게 우리 가자 라고 말했습니다. 더 이상 이 자리에서 엄마가 태영 감정만 챙기는 꼴을 보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떠나기 전에 엄마가 포크로 와인잔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쟁쟁거리는 소리에 마당 사람들이 다 조용해졌어요. 엄마는 사람들 앞에서 감사 인사처럼 말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우리 딸과 그의 약혼을 축하하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여기까지만 했어도 그냥 의례적인 멘트였을 텐데 엄마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근데 엄마로서 내 진심을 말해야 할 것 같아요. 그녀는 제가 세상 누구보다 소중하고 행복하길 바란다고 했어요. 수년간 제가 방황하고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선택들을 해오는 걸 지켜보면서도 늘 최선을 다해 응원해 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마지막에는 더 이상 조용히 있을 수 없다고 했어요. 나는 민준 씨가 우리 딸에게 맞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 마음속에서 늘 태영이가 진짜 인연이라고 느꼈어요. 둘은 특별한 걸 나눴었고 우리 딸이 그걸 스스로 버린 거예요. 오늘 태영이를 부른 건 우리 딸이 진짜로 그를 보고 정말로 자기가 뭘 놓쳤는지 다시 생각해 보길 바랐기 때문이에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다시 다르게 선택할 수 있는 순간이 지금이에요. 이 말을 제 입으로 다시 하는 것만으로도 손끝이 떨립니다. 약혼 파티 한가운데에서 엄마는 신명 앞에서 이 사람 말고 전 남자친구랑 결혼해라 라고 선언한 셈이었어요. 순간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어요. 영숙 이모는 입을 딱 벌린 채 저를 보고 있었고 사촌은 땅만 보고 있었고 민준 형 얼굴에는 분노가 그대로 읽혔습니다. 태영은 마치 재미있는 드라마를 보는 사람처럼 그저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당황한 기색도 부끄러움도 전혀 없었어요. 민준은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돌아서서 옆문으로 나가 버렸어요. 저는 그를 불렀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앞문으로 뛰어나가니 그는 이미 차에 타려던 참이었어요. 기다려달라. 이건 내 잘못이 아니다 라고 말했더니 그는 내 잘못인 건 알지. 근데 지금은 여기에 있을 수가 없어.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나중에 연락할게. 라고 했어요. 그리고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뒷마당으로 돌아가 보니 손님 절반은 이미 떠나고 있었어요. 아빠는 뒷문 근처에 서서 손을 주머니에 넣고 어디를 봐야 할지 몰라 하는 표정이었고 지아는 엄마에게 소리를 치고 있었어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짓을 한 거야? 엄마는 울면서 다들 지나치게 반응하는 거다. 난 그냥 내 마음을 솔직히 말한 것뿐이다. 라고 했어요. 태영은 아직도 그 멍청한 와인병을 들고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는 제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일이 커질 줄은 진짜 몰랐어. 내가 생각한 그림은 이게 아니었거든.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내가 생각한 그림은 도대체 뭐였는데? 그러자 그는 놀랍도록 솔직하게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몇 주 전 엄마가 먼저 연락해 왔다는 거예요. 둘 다 많이 성숙해졌으니 한 번 다시 얘기해보는 게 어떻겠냐? 둘이 한 번 더 기회를 가져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엄마가 그렇게 말했다고요. 그래서 늘 저를 떠올리고 있었다며 실수도 있었지만 이제는 달라졌다는 둥 또다시 자기 합리화를 늘어놓았습니다. 저는 다시는 연락도 하지 말고 우리 가족 앞에서도 다시는 나타나지 마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놀란 얼굴이더니 그래 너 손해지 라고 말하며 나갔습니다. 엄마는 대여 의자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마자 또다시 시작했어요. 난 너를 도우려고 한 거야. 널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서 그랬는데
왜 그걸 이해를 못해? 엄마가 뭐가 맞는지 더 잘 알잖아. 저는 말했습니다. 엄마는 내 약혼 파티를 망가뜨렸어. 나랑 민준이를 모든 사람들 앞에서 굴욕쳤고 지금 당분간이라도 나한테 연락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엄마는 제가 배은망덕하다고 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해준 게 얼만데.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엄마가 한 건 내 신뢰를 저버린 거야. 내 파티에 몰래 전 남자친구를 불러오고 사람들 앞에서 내 인생을 함부로 평가한 거야. 엄마는 여전히 태영 편이었습니다. 민준이는 절대 너를 이해 못할 거야. 태영이는 좋은 집안에서 자랐고 앞날이 확실해. 민준이는 그냥 지금 내가 대충 만족하고 타협한 상대야. 10년 뒤에 내가 어느 날 일어나서 알게 될 거야.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걸. 난 4년 동안 내가 이 실수를 하는 걸 옆에서 지켜봤고 이제야 말해야겠다는 생각이 든 거야. 마침내 아빠가 엄마를 말렸습니다. 그만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고는 있어? 엄마는 이번엔 아빠에게 화를 냈어요. 당신은 맨날 내 편은 안 들고 얘 편만 들어. 그러니까 얘가 나 말을 안 듣지. 아빠는 말했어요. 편이 어딨어? 넌 우리 딸 약혼 파티에서 망신을 주고 그 딸 상처 준 남자를 불러들였어. 엄마는 당신도 지나치게 굴고 있다며 화를 냈고 지아가 저를 집까지 데려다 줬어요. 저는 운전할 상태가 아니었거든요. 지아는 차 안에서 계속 말했어요. 엄마가 태영이한테 이상하게 집착하는 건 알고 있었지만 설마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 진짜 미안해. 저는 폰만 계속 들여다봤어요. 혹시 민준에게서 문자가 오지 않을까 해서요. 그날 밤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잠은 거의 못 잤어요. 다음 날 아침 결국 제가 먼저 문자를 보냈습니다. 공간이 필요하면 이해해. 하지만 난 어제 일이 완전히 예상 밖이었고 정말 너무 미안하고 속상해. 몇 시간 뒤 민준에게서 답이 왔습니다. 그게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거 알아. 너한테 화난 건 아니야. 근데 며칠만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4년을 함께하고 프로포즈까지 했고 미래 계획을 같이 세운 사람이 약혼 파티에서 제 엄마가 공개적으로 말고 전 남자랑 결혼해라 라고 한 뒤로 며칠이 필요하다며 멈춰 서게 된 거죠. 엄마는 그 뒤로도 문자와 전화를 쉴 새 없이 보냈어요. 내가 화난 건 이해하는데 난 내 말에 후회는 없어. 언젠가는 내가 맞았다는 걸 알게 될 거야. 나이 먹어보면 알게 된다. 엄마 눈에는 너보다 먼저 보이는 게 있어. 이런 말들이었어요. 심지어 태영 엄마한테서 전화를 받았다면서 용기 내서 할 말 한 엄마가 멋지다는 소리까지 들었다고 자랑했습니다. 그 말에 엄마는 자기 행동이 정당했다는 확신까지 얻게 된 거죠. 저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민준은 거의 말을 안 하고 엄마는 자기가 틀렸다는 걸 절대 인정하지 않아요. 지아는 엄마랑 완전히 연락 끊어야 한다고 하지만 그게 가능한지 잘 모르겠어요. 태영은 아직도 뭔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 같고 엄마는 도대체 얼마나 오랫동안 태영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이 계획을 짜온 건지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이번 일은 즉흥적인 실수가 아니라 몇 주, 어쩌면 몇 달에 걸친 준비의 결과였어요. 민준과의 약혼이 엄마의 선택으로 끝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 정말 숨이 막힙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엄마는 지금도 딸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업데이트, 약혼 파티 이후 5일 만에 민준이 통화를 허락했습니다. 5일 동안 대화다운 대화는 없었고 괜찮아, 생각 좀 정리하고 연락할게. 이런 짧은 문자만 몇 번 왔어요. 우리 집에는 그 사이 민준 부모님이 열어준 파티에서 받은 선물 상자들이 그대로 쌓여 있었고 손에는 약혼 반지가 그대로 끼워져 있었지만 제가 아직 약혼 상태인지 잘 모르겠는 기분이었어요. 엄마한테서 온 수십 통의 연락은 열어볼 엄두도 나지 않았고요. 목요일 오후 민준이 문자를 보내왔어요. 형 집 근처 공원에서 만날 수 있겠냐고요. 우리 집도 아니고
우리가 자주 가던 곳도 아니었어요.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먼저 도착해서 벤치에 앉아 머릿속을 비우려고 애썼어요. 민준이 오더니 제 옆에 앉았는데 은근한 거리감이 느껴졌어요. 잠시 둘 다 말이 없었고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 5일 동안 파티 장면을 계속 떠올리며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생각해 왔다고 했어요. 저에게 화난 건 아니라는 말도 처음에 분명히 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일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날 이후 뭔가가 완전히 달라져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뭔지 저도 알아야 한다고 했어요. 그는 말했어요. 마당 한가운데서 자기 장모가 될 사람이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내 딸은 지금 남자 말고 전 남자랑 결혼해야 한다 라고 선언하는 걸 듣는 건 자기 인생에서 가장 굴욕적인 순간 중 하나였다고요. 엄마가 자기를 좋아하지 않는 건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 관계 자체는 기본적인 선에서 존중해줄 줄 알았답니다. 그런데 엄마가 태영과 몇 달째 연락을 주고받으며 이 모든 걸 계획했다는 걸 알고 이건 그냥 나를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둘을 실제로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엄마는 저를 대표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 의견은 제 의견과 전혀 상관없으며 저는 민준을 택했고 앞으로도 매일매일 그를 선택할 거라고 말했어요. 그는 고맙다고 했지만 문제의 핵심은 그게 아니라고 했어요. 문제는 제가 그를 사랑하느냐가 아니라 이런 엄마를 둔 사람과 평생을 함께 할 수 있냐 였다고요. 그는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엄마랑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비난하는 어조가 아니라 진짜 궁금해서 묻는 목소리였어요. 이대로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몇 달 지나 다시 가족 모임하고 엄마가 또 민준 흉 보고 속으론 여전히 태영과의 재회를 바라는 자리에 계속 그를 끌어들일 건지 라고요. 저는 말했어요. 아직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엄청 화나 있고 그날 이후로 엄마랑 얘기 안 했고 그렇다고 엄마랑 완전히 끊어버리는 건 너무 커 보여. 당장 그 결정을 지금 내릴 준비는 안 된 것 같아. 그는 이해한다고 했어요. 엄마를 끊으라는 게 아니야. 대신 제대로 된 경계를 세우고 지키겠다는 걸 보고 싶은 거야. 그는 지금까지 엄마가 민준에 대해 말도 안 되는 말을 할 때마다 제가 그만해 라고 하긴 했지만 엄마는 잠깐 사과하고 3개월 뒤에 똑같은 말을 반복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엔 뭐가 다를 건데?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항상 엄마를 말로만 말리고 실제 행동은 한 번도 바뀐 게 없었으니까요. 그는 말했어요. 난 널 사랑해. 아직도 너랑 결혼하고 싶어. 하지만 이제는 내가 우리 관계를 지키기 위해 어려운 선택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보고 싶어. 엄마가 선을 넘을 때마다 너는 불편해서 대충 덮으려 했고 그 불편함을 감당하는 건 언제나 나였어. 그 말이 정말 아팠어요. 왜냐하면 정확히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우리는 한참 동안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더 나눴어요. 엄마가 처음 민준을 싫어하는 걸 느꼈을 때 민준이 그럼에도 몇 년 동안 얼마나 노력했는지 생일 선물을 챙기고 엄마 생일도 잊지 않고 불편한 말 들어도 예외 지키려고 했던 시간들 그리고 아무리 해도 변하지 않는 사람에게 지쳐서 어느 순간 포기하게 됐다는 이야기들 민준은 저에게도 물어봤어요. 혹시 아직도 태영에게 감정이 남아있냐고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없어. 그 사람은 내 정신을 몇 년씩 갉아먹었던 사람이야. 다시 만난다는 상상만 해도 구역질이 나.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믿는다고 했지만 그래도 한 번은 직접 물어보고 싶었다고 했어요. 엄마 입장에서는 아직도 뭔가 남아있다고 믿고 있으니까요. 저는 엄마가 왜 그렇게까지 태영에게 집착하는지 정말 모르겠다고 했어요. 우리가 사귀던 시절 저는 늘 불안했고 행복하지 않았고 머릿속은 늘 복잡했는데 엄마 눈에는 모든 게 완벽해 보였다고요. 제가 바람 위기를 꺼내도 그럴 수도 있지 라며 넘겼던 사람이라고요. 엄마에게는 이 남자가 맞다는 생각이 먼저였고 그 생각을 깨는 어떤 증거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겁니다. 민준은 한 대목에서
특히 분노했어요. 엄마가 그 모든 걸 알고 있으면서도 돈 많고 매너 좋은 전 남자 쪽이 낫다고 생각한 거면 그건 널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인형처럼 내 인생을 배치해 놓고 싶은 거야. 그 말이 맞았어요. 엄마에게 저는 자기 아쉬웠던 인생을 대신 살아줄 딸이었던 거죠. 그날 밤 우리는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같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약혼식 얘기도 식장 이야기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같은 공간에 다시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조금은 나아졌어요. 그 다음 날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는 엄마와 정면으로 마주해야 할 때라고요. 문자로도 전화로도 피하지 않고요. 토요일 아침 부모님 집으로 갔어요. 아빠 차는 없었고 엄마 혼자 집에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엄마는 아이고 우리 딸 하며 반가운 척을 했어요. 드디어 연락했네. 요 며칠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문자도 안 보고. 저는 그냥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앉으며 말했어요. 얘기할 게 있어. 엄마는 정말 억울한 사람처럼 표정을 지었어요. 너가 화난 건 아는데 시간이 좀 지나면 생각이 달라질 거라고 믿고 있었어. 엄마도 이제 냉정하게 생각해보니까 조금 센 건 있었던 것 같아도 결국 너를 위한 마음이었어. 저는 바로 물었습니다. 엄마, 도대체 언제부터 태영이랑 연락하고 있었어? 엄마 얼굴에 순간적으로 방어적인 표정이 떠올랐어요. 무슨 몰래 연락하는 것처럼 말하니? 그 집이랑 원래 명절마다 연락하고 그랬잖아. 요즘 들어 조금 연락이 잦아진 것뿐이야. 요즘이 언제부터야? 뭐, 몇 달 전부터? 뭐라고 얘기했는데? 그냥 어디 사는지, 일은 어떤지, 근황 같은 거. 내 약혼 얘기도 했어. 그럼 딸 약혼하는데 그 얘기를 안 하니? 당연히 말했지. 그랬더니 놀라긴 했는데 그래도 너를 여전히 아끼고 있다더라. 늘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했다 그러더라. 파티 날짜랑 장소도 알려줬어? 그냥 언급은 했지. 오라고도 했고 한번 와보라고 하긴 했어. 혹시 서로 얼굴 보면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엄마 눈에는 그게 좋은 일이었대요. 5년 동안 전 남자친구랑의 모든 상처를 알고 있으면서도 저를 다시 그 사람 앞에 세우는 게 좋은 일이라고요. 저는 그날 헤어진 이유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줬습니다. 태영은 몇 년 동안 나를 속였어. 내가 조금이라도 의심을 하면 질투 심한 여자로 몰았고 나는 내가 잘못된 줄 알았어. 마지막 1년 반 동안 정신병 걸릴 것 같았다고. 그때 옆에서 나든 생각 또렷이 기억 안 나? 엄마는 기억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말했어요. 난 그와 함께했던 좋았던 시절도 기억나. 모든 관계에는 고비가 있는 법이야. 중요한 건 그걸 함께 넘길 수 있느냐지. 여러 여자랑 바람 핀게 고비야. 지금은 그도 많이 달라졌어. 사람은 두 번째 기회를 받을 수도 있어야지. 그럼 왜 태영은 두 번째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고 민주는 첫 번째 기회조차 받을 자격이 없는 거야? 엄마는 민준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4년 동안 계속 깎아내리는 건데? 엄마는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민준이가 뭘 잘못했다는 게 아니야. 그냥 너랑 안 어울린다고 느꼈던 것뿐이야. 태영이는 뒷배경이 탄탄해. 재산, 인맥, 안정감. 민준이는 창고 같은 데서 일하잖아. 물류관리라고 몇 번이나 말했어도 똑같이 말하네. 엄마는 손을 휘저으며 말했어요. 어쨌든 똑같은 거야. 나는 내가 안정적인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내가 못 가졌던 삶을 너는 가졌으면 하는 거지. 그 말이 엄마 입에서 처음 나온 순간이었어요. 내가 못 누린 삶. 아빠는 성실한 사람이에요. 한 회사에서 30년을 일했고 가정을 지키려고 늘 애썼어요. 하지만 집 형편이 늘 넉넉한 건 아니었죠. 같은 집에서 수십 년을 살고 대단한 여행도 없고 엄마는 언제나 남들은 다 있는데 나는 없는 것들에 예민했던 사람입니다. 엄마는 태영 집안이 가진 돈과 지위, 그런 것들이 자기에겐 없었던 걸 늘 의식했고 제가 그런 세계로 들어가길 바랐던 거예요. 엄마에게
중요한 건 제가 누구에게 상처받았느냐가 아니라 어떤 집안과 연결되느냐였어요. 바람피운 전 남자와 정직하게 살아온 약혼자 사이에서 엄마는 주저없이 전자를 택했습니다. 저는 엄마에게 물었어요. 엄마, 이게 얼마나 비정상적인지 진짜로 몰라? 엄마는 말했어요. 넌 너무 단순하게 생각해. 결혼은 사랑만으로 되는 게 아니야. 인생 설계지, 안정을 택할 수 있는데 왜 굳이 힘든 길을 가려고 하니? 저는 말했습니다. 난 그런 안정 안 필요해. 작은 집에서 민준이랑 사는 게 태영이랑 사는 궁전보다 100배 행복해. 엄마는 말했어요. 그건 내가 어려서 그래. 나이 들어보면 돈의 소중함을 깨닫게 돼. 저는 일어나며 말했어요. 엄마, 나랑 민준이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해. 내가 기분 나빴다면 미안해 말고 내가 틀렸어라는 사과. 엄마는 말했습니다. 상황이 그렇게까지 된 건 미안하다고 할게. 근데 내 마음까지는 사과 못해. 난 아직도 내가 맞다고 믿어. 그럼 이 모든 일이 다시 일어나도 똑같이 할 거야. 만약 그게 내가 진실을 보게 하는 길이라면 그래, 다시 할 수도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끊어졌어요. 엄마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내 선택을 존중하겠다고 약속하기 전까지는 난 엄마를 보고 싶지도 말하고 싶지도 않아. 엄마는 눈물을 터뜨리며 말했어요. 내가 너를 위해 뭘 얼마나 했는데 너 그렇게 잔인할 수 있어? 저는 말했어요. 엄마가 나를 위해 한 건 민준이 앞에서 나를 굴욕주고 내 약혼자를 가족으로 맞이할 수 있을지 의심하게 만든 거야. 그리고 집을 나왔습니다. 엄마는 문 앞까지 따라와. 나는 내 엄마야. 이렇게 끊어낼 수 없어. 우린 성인답게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해. 라고 했지만 해결하려면 먼저 자기가 틀렸다는 걸 인정해야 해. 근데 엄마는 그럴 생각이 없잖아. 넌 남자친구 편을 들고 엄마를 버리고 있어. 민준이는 이제 내 가족이야. 엄마가 그 사실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내 삶에서 나가든지 둘 중 하나야. 라고 말하고 나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이 모든 걸 민준에게 이야기해 주었을 때 그는 제가 직접 엄마를 마주하고 경계를 세운 걸 보고 안도하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질문도 했습니다. 엄마가 나는 그랬던 삶을 원했다는 말, 그거 들으면서 내 마음 한구석 어딘가에 혹시라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진 않아? 혹시 너도 내가 아니라 돈 많은 사람을 택하면 뭔가를 더 얻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한 적 있어?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없어. 넌 내 인생에 일어난 가장 좋은 일이야. 태영 집안 돈이 얼마든 난 일도 관심 없어.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믿어. 그래도 너의 엄마가 나를 돈 없는 남자라고 생각했다는 사실은 쉽게 잊히지 않아. 우리는 그날 밤 돈과 계급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삶의 모습에 대해 길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민주는 늘 엄마 앞에서 위축감을 느꼈다고 했어요. 엄마가 자기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느낌,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래서 넌 얼마나 벌어? 라는 질문으로 끝나는 느낌이었다고요. 그런 이야기를 미리 하지 못한 게 안타까웠고 그래도 이제라도 같은 팀에 서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일요일에 지아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우리 집으로 좀 와. 너한테 보여줘야 할 게 있어. 전화로는 말해줄 수 없다고 했어요. 혹시 아빠에게 문제가 생겼나? 엄마가 또 무슨 일을 벌였나? 수백 가지 상상을 하며 지아 집에 갔습니다. 지아는 앉으라고 하더니 이야기해 줬어요. 지난 아침 엄마를 보러 집에 갔는데 엄마가 태영 엄마와 주고받은 문자들을 지아에게 보여줬다는 겁니다. 지아가 우연히 스크롤을 내리다 보니 몇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 문자 하나를 보게 되었어요. 1월에 엄마가 태영 엄마에게 보낸 문자였어요. 우리 딸이 곧 약혼할 것 같아서 벌써부터 걱정이 된다. 그 문자에 태영 엄마는 이렇게 답했다고 했어요. 아직 바꿀 시간이 남아 있을지도 몰라요. 그 뒤로도 몇 달 동안 두 사람은 저를 풀어야 할 문제처럼 주고받으며 계획을 짜고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건 2월쯤 태영 엄마가
태영에게 엄마 번호를 줬고 그때부터 엄마와 태영은 서로 직접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4개월 동안 그는 민준에 대해 다 알고 있었어요. 제가 약혼할 거라는 것도 관계가 진지하다는 것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약혼 파티에 나타나 진심으로 자기가 한 번쯤은 찔러볼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가 몇 달 동안 그렇게 믿게 만들었으니까요. 엄마는 내가 행복하지 않다고, 민준과 사이가 안 좋다고, 언제든 갈아탈 수 있다고 전 남자친구에게 이야기를 해온 겁니다. 저는 즉시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는 아주 반가운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어요. 드디어 전화했네. 이제 냉정해졌니? 우리 이성적으로 얘기 좀 하자. 저는 물었어요. 엄마, 태영한테 내가 민준이랑 안 행복하다고 말한 적 있어?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더니 그냥 몇 가지 우려를 표현했을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정확히 뭐라고 했는데? 그냥 너가 요즘 스트레스 받아 보였고 민준이가 예전 태영이만큼 널 웃게 만들지는 않는 것 같다고? 내가 민준이 떠날 수도 있다고 태영에게 말한 적 있어? 직접적으로 그렇단 말은 안 했어. 그냥 여지가 있을 수도 있다고 느낌 정도만. 여지, 돌아올 수 있는 틈이 있다는 말을 엄마는 전 남자친구에게 해왔던 겁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더 이상 변명 듣고 있을 힘이 없었습니다. 이제 명확해졌어요. 엄마가 한 일은 파티에서의 즉흥적인 감정 폭발이 아니라 수개월에 걸쳐 계획된 행동이었어요. 민준과 제가 공식적으로 약혼하기 전부터 엄마는 우리 관계를 깨뜨리기 위해 움직여왔던 겁니다. 아직 이 부분은 민준에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그가 얼마나 상처받을지 상상이 안 돼요. 내 엄마가 몇 달 동안 우리를 헤어지게 만들려고 움직였어. 이걸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지금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눈앞이 다 새카맣게 느껴질 정도예요. 마지막 업데이트. 이게 아마 마지막 글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지쳤고 이제야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기도 해서요. 지아가 보여준 문자들, 1월부터 이어진 계획, 엄마가 태영에게 여지가 있다고 말한 것까지 저는 모든 걸 민준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그의 눈을 피하지 않고 숨기지 않고요. 민준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네 엄마는 도대체 날 얼마나 싫어하길래 몇 달이나 시간과 정성을 들여 우리를 깨려고 이렇게까지 하지? 저는 말했어요. 이건 민준 씨 개인에 대한 게 아니라 엄마 머릿속에 있는 돈 지우, 그리고 엄마가 갖지 못한 삶에 대한 집착 때문이야. 그는 말했습니다. 그렇다 해도 덜 아픈 건 아니야. 저는 말했어요. 나 이제 엄마랑 끝낼 거야. 잠깐 거리 두기가 아니고 경계 정했다가 또 넘어오는 걸 감수하는 것도 아니야. 이제는 정말로 끝낼 거야.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너랑 엄마 사이를 갈라놓는 사람이 되고 싶진 않아. 저는 말했어요. 넌 이 일의 원인이 아니야. 엄마가 수개월 동안 모든 걸 알면서도 이 선택을 했고 내가 어떻게 될지보다 자기 욕심이 더 중요했던 거야. 그건 내 가족이 아니야. 이건 민준 때문에 하는 결정이 아니라 저를 위한 결정이었어요. 우리는 새벽 3시까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서로의 가족,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결혼식, 민준 부모님에게는 이제 어떤 입장을 취할지 그분들도 그 장면을 다 보셨으니까요. 민준 부모님은 저를 정말 예뻐하시고 엄마가 한 짓이 제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다음 날 저는 마지막으로 부모님 집에 갔습니다. 아빠는 지쳐 보이는 얼굴로 문을 열어주셨고 엄마는 주방에 있다고 했어요. 나 몇 마디 하고 당분간 안 올 거야. 언제 다시 올지는 나도 모르겠어. 아빠는 마치 이날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는 아직 잠옷 차림으로 주방 테이블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가자마자 반가운 척하며 말했어요. 역시 우리 딸이 먼저 연락 올 줄 알았어. 이런 건 대화로 풀어야지. 성인들이잖아, 우리. 저는 그 말을 끊고 이야기 시작했습니다. 1월부터 이어진
태영 엄마와의 문자. 4개월 동안에 태영과 직접 연락. 내가 민준과 행복하지 않다고 거짓말한 내용, 여지가 있다고 말해준 것까지 엄마가 중간에 끼어들려고 했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엄마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계획적으로 부서뜨리려고 했어. 그 사람이 돈이 없다는 이유 하나로 바람 피우고 거짓말하던 전 남자를 골랐고 한 번도 나를 속인 적 없는 사람을 버리라고 했어. 그게 엄마가 말하는 사랑이야? 엄마는 내가 다 곡해하고 있다고 했어요. 난 내 행복과 안전만 바랐을 뿐이야. 저는 말했어요. 엄마가 원하는 건 내가 생각하는 너의 행복이지 내가 진짜 원하는 건 아니야. 나한테 한 번이라도 물어봤어? 내가 정말 행복한지? 엄마는 말했어요. 넌 지금은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어. 하지만 10년 뒤 돈 때문에 힘들어지면 그때 내가 맞았다는 걸 알게 될 거야.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유일한 실수는 엄마를 이렇게 오래 곁에 두고 있었던 거야. 난 이제 끝낼 거야. 내 결혼식장에도 오지 마. 앞으로 내 인생에도 끌어들이지 않을 거야. 내 선택에 대해 뭐라고 생각하든 이제는 그걸 들어줄 준비가 돼 있지 않아. 엄마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제 팔을 잡았어요. 너는 이렇게 못해. 나는 내 엄마야. 엄마가 얼마나 필요한지 너 스스로도 알잖아. 저는 그 손을 뿌리치며 말했어요. 자기 욕심 채우려고 자기 자식을 상처 주는 사람은 엄마가 아니야. 그런 엄마는 나한테 필요 없어. 현관 쪽을 보니 아빠가 서 있었어요. 아빠는 놔줘라고 말했고 엄마는 아빠에게 화를 냈습니다. 넌 맨날 내 편은 안 든다고 했잖아. 이번에도 그래. 그러니까 얘가 나 말을 안 듣지. 아빠는 말했어요. 난 누가 옳은지만 본다. 넌 지금 우리 딸을 상처 주고 있어. 엄마는 아빠를 겁쟁이라고 불렀고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을 나왔어요. 지아에게서 그날 밤 문자가 왔어요. 부모님은 제가 나간 뒤 크게 다퉜고 아빠는 그날 밤 외삼촌 집에서 주무셨다고 했어요. 마음이 아팠지만 그건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어요. 아빠도 어른이고 본인 선택을 해야 하는 사람이니까요. 지아는 엄마에게 저와 같은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언니 선택 이해해. 엄마가 한 건 이기적이고 잔인한 행동이야. 언니가 거리를 두는 걸 이해해. 엄마는 지아에게 너도 세뇌된 거다. 언젠가는 둘 다 엄마한테 고맙다고 할 날이 올 거다 라고 했대요. 그 주말 민준과 저는 엄마 그림자 없이 처음으로 둘만의 시간을 보냈어요. 우리는 드디어 우리 결혼에 대해 다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30명 정도만 초대하는 조용한 결혼식. 우리를 진심으로 축복해주는 사람들만 초대하는 자리. 뒤뜰에 수십 명 모아놓고 엄마가 전 남자와 결혼해라 라고 떠드는 자리는 다시는 없을 거예요. 우리는 7개월 뒤로 결혼 날짜를 잡았습니다. 일주일 뒤 태영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그날 일이 이렇게 될 줄은 진짜 몰랐어. 언젠가 날 용서해줬으면 좋겠다. 너희 엄마가 너가 민준이랑 행복하지 않다고 해서 난 진짜 기회가 있는 줄 알았거든. 이제는 아니란 걸 알겠어. 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인이에요. 누가 뭐라고 했든 그 자리로 걸어 들어온 건 그의 선택입니다. 엄마는 여전히 문자를 보냅니다. 난 널 사랑해. 넌 나 없이 못 살아. 언젠가는 내 말이 맞았다는 걸 알게 될 거야. 내가 나를 이렇게 버리다니 이기적이고 배은망덕하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아빠는 한 번 전화해 제 안부를 물어봤어요. 그는 그동안 엄마를 말리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했고 나도 언젠가는 엄마가 스스로 깨닫고 바뀔 줄 알았다고 했어요. 저는 말했어요. 바뀌길 바라는 마음이랑 실제로 막는 행동은 다른 거야. 아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모님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엄마가 언젠가 진짜로 바뀔지 아니면 마지막까지 내가 옳았다는 생각을 안고 살지 그건 제가 바꿀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분명한 건 단 하나예요. 저는 결국 민준과 결혼할 거고 그 자리에
엄마는 없을 거라는 것, 그리고 전 그 사실을 괜찮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도 엄마인데 치료 같이 받아보라. 한 번쯤 더 기회를 줘라.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한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엄마에게는 이미 수년 동안 기회가 있었습니다. 민준을 태영과 비교하지 말라 했을 때, 태영 얘기를 꺼내지 말라 했을 때 수없이 말했지만 엄마는 늘 잠깐 미안한 척하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 관계를 직접 깨뜨리기로 선택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사람이 스스로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걸 그대로 받아들여야 해요. 엄마는 이미 몇 번이고 말과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녀에게 중요한 건 제가 진짜로 행복한지보다 자기 머릿속에 그려놓은 딸의 인생 그림이 현실이 되는지였어요.